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요, 저는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한중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는 좋은 시를, 봄날로 향하는 좋은 길을 잘 닿게끔 하고 오셨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을 예비 회담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가능한 한 조기 방한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에서 올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는 예비 회담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한중 양국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로 어려운 의제라든가 대답하거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까다로운 의제들은 되도록 피하고 상호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잘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위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전 동영상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예비회담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가능한 한 조기에 잘 성사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고 양국이 조금 더 비온 데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그 모멘텀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정말 바라던 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양국은 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정부 부문에 계시는 분들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언론이 생트집을 피우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번 회담을 폄훼하게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정말 브루투스 너마저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뭘 모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틀리면서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분들이 그 언론만 보면은 요번에 가서도 또 엉터리 아무것도 못했거나 성과 없이 퍼주기만 하고 구걸하다시피 하고 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언론 보도를 하거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을요, 벌써 몇만 명이 보고, 제가 본 기사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 댓글을 달아갖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보도, 어떤 보도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짚어보면요. 먼저 당연히 사드를 들고 있습니다. 사드, 이번에 시진핑이 또 사드 문제를 재차 압박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팩트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까지 약 2시간 정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 2시간 정도를 함께하는 동안에 사드 문제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뤘을까요? 사드 문제는요, 시진핑 주석이 사드 관련돼서는 타당한 해결을 바란다, 딱 한마디, 5초도 안 걸리는, 10초도 안 되는 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는 중국 국내 강경파, 시진핑 반대파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국내용으로 슬쩍 언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도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 했지 않습니까? 상호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중국은 됐고, 시진핑 주석과 있는 이 2시간 동안에 사드 문제는 딱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또 한국을 압박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사드 문제가 정말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했다라면요, 그렇다면은 더 많이 언급을 하고 리커창도 언급을 했을 것이고 더 많이 인상을 쓰고 가는 장소마다 또 언급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문제로 재차 한국을 압박했다? 그만큼 중국의 사정을 모르면서 써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언론 아닌 언론입니까? 개론. 기러기라고 한다면은 기러기라고 한다면, 기자를 기러기라고 한다면은 언론 같지 언론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개론, 멍멍개 자가 떠올라 개론이라고 떠올랐는데요. 반사적으로. 네. 두 번째, 양국 교류와 관련돼서도요,
문화란, 시진핑 주석이 문화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생팁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화란 말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견광부회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이나 체육, 미디어, 청소년, 지방 등의 영역에서 교류를 잘 진행하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문화라는 단어를 뺐다고 한한령을 해제할 마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 체육, 미디어, 청소년, 지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잘 진행하자. 여기에 문화가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에서요. 양국이 상호 협력과 인문 교류를 확대하길 바란다. 양국의 상호 협력과 인문 교류를 확대하길 바란다. 역시 문화를 언급 안 했네요. 문화 언급하지 않고 인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인문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하고 스마트한 기자분은 문화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한령을 해제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거기 가고 우리는 구걸하면서 대통령은 매달리고 왔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댓글에 우와 문재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쭉 달고 있습니다. 인문은 문화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너무 상식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마구마구. 어떤 식으로요? 한한령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구마구 비난하고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구걸 외교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한한령이요. 제가 누누이 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한령은 해제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단호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은근슬쩍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하는 게 중국 스타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동성 서기 일행이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 어떤 기업에서 뭐 해줬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게 중국식이고, 만약에 당 중앙, 시진핑의 허가가 없었더라면은 산동성 당 서기건, 충칭싱 당 서기 일행이건이 올 수 있겠습니까? 기업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한한령도 풀지 않으면은 한중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딱 때렸는데 특별한 명분 없이 다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어떤 명분만 생기면 조금 더 풀고 한국의 눈치를 보고 조금 더 풀고 한국의 눈치를 보고 할 것입니다. 계속 한한령은 풀고 있는 이미 단계거든요.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송이라든가 제 채널이라든가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한한령을 해제해달라, 사드 제재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굳이 요청하지 말아라.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이 떨어진다, 우리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은근슬쩍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중국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한령이다, 사드 제재 조치 철회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저의 의견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한령 해제 같은 것, 사드 제재 조치 철회 같은 거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정말 잘하셨다, 우리의 국격을 지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요구하지 않았다고, 겁먹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구걸 외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면은 구걸 외교거든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구걸 외교고 국격이 떨어지는 것지도 모르면서도 써댑니다. 그걸 써대고 이 뇌가 정지된 사람들은요, 와 문재양 또 이따위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그 의전은 이번에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양국 정상을 모두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의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꼼꼼하게 의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조차도 의전은 한국과 일본을 대등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완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패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소고기 대중 수출 허가라는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기대했던 한류나 관광 제한을 전혀 풀지 못하고 말았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완패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저는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교류도 상대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과의 전후 내막을 과연 얼마나 알고 이와 같은 무책임한 글을 찍찍찍 써대는 것인지 저는 너무나 실망을 넘어서 두렵습니다. 저것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해댈지, 그래서 우리 외교가 또 얼마나 그런 인간들의 영향을, 민주국가니까 그런 인간들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기자로서 정말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그거를 언론에 그대로 기사로서 써주는 그런 언론도 정말 기러기의 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저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예비회담이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한류라든가 한한령 해제라든가 뭐 경제제재 조치 처리라든가 본격적인 한중관계 개선 등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선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모양새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중국 스타일만 조금이라도 알면요,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것이거든요. 과연 그 기자는요, 어떤 것을 근거로 무엇을 토대로 이번에 한류가 해제될 것이고 관광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근거도 전혀 없고,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미리부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안 됐다고 해갖고 실속이 전혀 없다고 하고, 지 멋대로 상상 속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실속 없다고 하면서 그 무책임한 글을 찍찍찍 써댑니다. 기자가 아니라면은 그걸 아무도 보거나 받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북경 특파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언론사 본사에서 받아갖고 보도를 합니다. 활자라서 그걸 갖다가 그냥 신주딴지 틀린 것이 전혀 없다는지 그것만 보면서 또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비회담, 이번에 내년에 시진핑의 방안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씨를 잘 뿌리고, 내년까지 아직도 시간이 한 5월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한중 양국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해제해 나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오랫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몰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어디 무슨 문제가 있고 윤활유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동을 거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예비 단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본회담에서 딱 제시될 걸 갖다가 지 멋대로 기대하고 안 됐다고 완패라고 하고, 더군다나 경쟁 상대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은 실속을 얻었는데 한국은 완패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 국민들이 그냥 벨칵 하고 뚜껑 열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도 무책임하고 너무도 형편없고 너무도 참 위험한 그런 사람, 그런 언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언론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홀대도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북경에 갔을 때 홀대라고 하죠. 아직도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 가셔서 씨를 잘 뿌렸습니다. 예비회담 잘 마치셨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 되게 흡족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까지 대화를 잘 많이 하면서, 대화도 축적하고 신뢰도 축적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되고, 그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는 국면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되는데, 이 첫 장부터요 이렇게 무슨 뭐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폄훼를 하고 회방을 넣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너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 유관 부처 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